충분하다. 운동을 일주일에 30분 이상이라도 하시는 분들 챙겨보세요. 네, 행복하려면 해야 된답니다. 내리시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 좋았던 일들을 떠올려보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는 감사한 일들을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 혹시 새벽에 나는 감사한 일을 생각한다 하시는 분도 손 드셔도 돼요. 손 들어보세요. 난 감사한 일을 하루에 몇 가지씩. 네, 내리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어라.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시는 분. 네, 5분 이상이면 됩니다. 자,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식물을 가꾸어라. 아니면 또 작은 반려동물 있죠. 그런 거를 키우셔도. 자, 식물이나 동물을 나는 기른다. 네, 자신있게 손 드시면 됩니다. 행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TV 시청을 조금만 한다. 나는 많이 하지 않는다. 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다. 손 드시면 돼요. 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는 미소와 인사를 잘한다 하시는 거죠. 미소와 인사. 네. 인사만 잘해도 이거 사회생활 50% 이상 먹고 들어가게 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친구에게 나는 한 번씩 전화를 한다. 친구와 약속을 해서 만난다. 친구 다 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덟 번째, 하루에 한 번 나는 유쾌하게 큰 소리로 웃는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소리 안 내고 웃는다도 좋습니다. 소리 안 내고 나는 미소만 짓는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나는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한 번씩 한다. 손 드시면 됩니다. 명품백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간소한 거라도 소확행으로 난 나 자신에게 선물을 한다. 네, 내리시고요. 열 번째, 나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한 번씩 베푼다. 네. 네. 이렇게 10가지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행복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정부 시범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국가기록원에서 하는 건데요. 요거는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요거 다 올해 하는 일들이에요. 2019년도에. 근데 기록물들이 사실 우리나라 막 통합이 안 돼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종이 문서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보았던 뉴스 영상이 법원의 재판 자료들이 불에 탈까봐 공무원들이 전부 다 뛰어가서 그 자료를 막 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만약에 이게 블록체인으로 되어서 서류들이 제대로 전자로 잘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허둥지둥 막 불길을 막 뚫고 가서 그걸 꺼내올 일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시급한 일이구나. 전자정보가 되는 것도 그리고 기록물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록물의 생산, 관리, 이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서류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불변성과 투명성입니다. 블록체인은 한번 등록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등록한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바꿀 수도 없어요. 이게 불변성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투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이 이제 잘 기억을 하고 들으시면 되고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관리하면 기록물의 위변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변성 때문에. 그런데 또 잊혀질 권리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잊혀질 권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블록체인이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없애고 싶은데 나는 그걸 잊혀지게 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불변성이 일단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하다 보면 관리 비용이 많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방위사업청이에요. 방위사업청은 방산비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로비스트 막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인다김 막 이런 사람들 전부 방위산업이 엄청나게 대규모 예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제안서 접수나 평가 시스템 이런 곳에 다 블록체인을 하면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수 과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사업청 이게 굉장히
사업 자체도 크고 공모할 때도 지금 이 한국 정부에서 12가지를 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억 이상 이제 지원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공모하면서 블록체인 산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연구하는 분들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방위사업청국에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블록체인화 된다면 투명하게 되면서도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병무청에다 이제 이게 내려온 건데요. 인증서가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 지금요 이 블록체인이 잘 된다면 이번 정부는 진짜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거예요. 이번 정부의 목표들이 이 블록체인의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추구하는 목표들과 겹치는 내용들도 많아요. 이번 정부가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공인인증서를 없애겠다 했었어요. 근데 아직 못 없앴죠. 근데 블록체인화 시스템으로 개인 아이디를 만들게 되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지금 이제 해요. 병무청에서 이런 걸 해서 공인인증서 대신 디지털 아이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보안 인증 모델을 만들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전자문서를 유통시키고 검증하는 체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구축 시범 사업. 요거는 부산광역시에다가 맡겼습니다. 정부가. 방제 시스템이란 말 들어보셨죠?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컨트롤 타워도 얘기하고 부서별로 얘기는 하지만 실제 책임 아무도 지는 곳이 없죠. 그게 매뉴얼도 없고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재난과 재해와 도시 안전관리와 이런 것들이 채널이 통합돼서 서비스를 구축해 놓는다면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과 재해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여기 또 세 번째 줄에 보면 글로벌 표준 플랫폼 구축이라고 있어요. 근데 표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학문적인 면에서도 표준이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 표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표준인데 또 글로벌이 붙었죠. 세계적 표준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부산광역시에다 이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스마트 하스피탈 서비스 개발 사업이에요. 요거는 스마트 헬스케어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인데 병원이야말로 진짜 너무 좀 낙후됐어요. 모든 서류라든지 또 내가 서울대병원 갔는데 만약에 세브란스 병원 옮기고 싶으면은 또 다시 검사해야 되고 불편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접수라든지 예약이라든지 대기라든지 또 보험 처리까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내 돈 내고 먼저 또 치료받고 보험사에 넣어서 또 돈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이 서비스로 다 되면요. 내가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통장에 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보험사로 넘어가고 자료가. 그래서 들어오고 그리고 병원의 기록들이 진료 기록들이 지금은 철저하게 병원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개인 중심, 환자 중심으로 돼서 내가 내 자료를 마음대로 볼 수도 있고 다른 병원에다 갖다 줄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이 달라지는데 현재 병원 중심 관리에서 환자 중심의 건강 기록 관리로 전환이 될 거고요. 또 의료 및 의료 정보 교환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또 감소됩니다. 그리고 진료 예약, 대기 이런 것들이 좀 간편해져요. 시간이 막 안 맞잖아요. 3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막 4시까지 가면 기다려야 되고 또 대기가 또 10명이고 같은 시간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료비 결제하는 것 부분이라든지 또 건강관리의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좀 제공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제공이 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자처방전 그리고 보험 청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돼요. 요걸 이제 서울의료원의 시범 사업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간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에다가 이 부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라든지 또 근태관리, 급여 명세서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해서 정보를 넣어서 활용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고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하나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울특별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썹이라고 이거 왼쪽 편에 보면은 안전관리 인증이 이만큼 많이 보셨죠? 뭐 음식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은 이 동그란 게 막 붙어 있어요. 라면에도 붙어 있고 뭐 빵에도 붙어 있고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하다고 음식이 안전하다고 공인한 건데요. 이게 전부 중구난방 여기저기서 막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센터 한 군데로 만들어서 하나로 모아서 또 사물 인터넷과 같이 이걸 활용하겠다 이렇게 시스템을 연계해서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금은 해썹마크가 붙어 있어도 이게 제대로 신뢰성이 안 가요. 뭐 라면이라든지 막 사건 터진 것들 많죠.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 공장에서 뭐가 나왔다, 뭐 개봉을 했는데 뭐가 묻어 있었다, 기름이 이런 것들 다 많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이제 해보고자 이런 플랫폼을 구축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는 이제 여기는 우정사업부예요. 그래서 우정사업부 이걸 보면 지금 모바일 시대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아직도 우편물은 그냥 우체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죠. 종이로 문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자우편 사서함 시범 사업을 통해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든대요. 그걸 어디까지 가 있나, 내 택배가 어디까지 가 있나, 등기가 어디까지 가 있나, 그리고 카톡으로 요새 또 전송을 해주죠. 카톡 전송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블록체인으로 좀 이렇게 잘 시스템을 구축하면 한 672억 정도가 절감을 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체국 우정사업부는 정부 소속 기관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거래할 때 수수료도 없어요. 우체국은. 뭐 송금한다든지 할 때도 수수료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자우편을 활성화하고 여기서도 블록체인 공개키 아이디 사용이란 말이 나와요. 공인인증서 말고 공개키 아이디를 사용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이번 정부에서 진짜 공인인증서만 없애도 큰 일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함이 많잖아요. 비밀번호 까먹기도 하고 또 기간 되면 또 다시 또 갱신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제 전라북도 인공지능 관광 설계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코인 들어보셨죠? 코인인데 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서울에는 뭐 제로페이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전북도는 올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페이를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지역 확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교통카드도 전국이 다 되는데 왜 페이는 왜 다 지역별로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다른 게 맞아요. 달라야지 지금 지자체니까 달라야지 거기서 재원이 되는 거예요. 관광도 재원이 되고 또 어떤 페이를 돌렸을 때 그 지방별로 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방별로 그 페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부터 해서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한대요. 이게 또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지역 관광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뭐 서포터즈 단위라든지 또 지역 홍보라든지 뭐 페이스북 페이지만 해도 지역별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광 수익도 굉장히 큰 수익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투어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관광객에게는 맞춤형 여행 정보에 대한 정보를 주면 보상을 해줘요. 요새 이런 것들이 많아요. 플랫폼에다가 내가 정보를 올리면 보상을 해줘요. 학교에도요. 연세대하고 포스텍대학에는 정보를 올리면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매점이나 식당이나 서점에 가서 그 페이로 계산을 해서 먹을 수 있게끔 지금 두 군데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연세대하고 포스텍대학에서. 그리고 또 거기는 투표도 학생회장이라든지 이런 거 뽑을 때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신문에도 또 나왔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는 이 페이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없어요. 결제 수수료가 없으니까 편리한 거예요. 쓰기도 좋고. 내가 돈을 받았을 때도 수수료를 떼지 않으니까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봤을 때는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좋다는 점. 요건 이제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제 제주도에
제주도는 전기 자동차 산업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산업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터리 그쪽도 전략이 있는 곳이에요, 이쪽이.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블록체인 시대고 제주도지사가 그렇게 코인으로 그걸 하고 싶어 했잖아요. 특구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정부에서 너무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코인으로 풀어줘야 될 곳인데 폐배터리로 이게 전략이 잡혀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배터리의 관리로 또 재활용을 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거를 이제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인데요. 요거는 한국 남부 발전 거기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요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공급 인증서 거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 되는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을 해내야 돼요.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곳들이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GS의 EPS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되는 곳이. 그래서 여기에다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좀 어렵죠? 딱딱하고. 마지막은 이제 탄소 배출권이에요. 탄소 배출권, 이거 탄소 배출권 혹시 들어보셨어요?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은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 거래제를 시행을 했어요. 탄소를 얼마까지 배출하라는 그 양이 있어요. 네. 그 양이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신뢰성과 안정성이 그동안은 없었어요. 근데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변조를 막고 또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중거래도 방지하고 그리고 거래의 안정성을 추구하자 하는 것이고요. 이건 역시 표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표준을 세우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아마 글로벌 표준을 세운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이번 정부에 있어서 대단한 업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들을 제가 준비를 했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출력을 했는데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 이렇게 사업자를 공모했어요. 1월달에 이번 1월달에. 그럼 블록체인 산업을 하고 있는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블록체인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부에서까지 이거를 밀고 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이 좋고 이게 비트코인도 지금까지 거래가 되면서 한 번도 오류가 난 적이 없대요. 블록체인 기술로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좋은 특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잘 오셨고 이제 다음 강의는 우리 최재형 원장님께서